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요즘도 XRP 가격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펀더멘털을 계속 체크하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체인 시리즈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RLUSD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한 2, 3회 정도에 걸쳐서 이 리플사에서 발행한 RLUSD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RLUSD가 향후 XRP, 그다음에 XRP 레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를 재정의 하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이 극심하게 변동성이 높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테더나 USDC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게 사실 거래를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이제 원화로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이 테더나 USDC를 이제 기반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국에는 매번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을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및 미국 국채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장 이제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은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플이 RLUSD, 그다음에 서클이 USDC, 그리고 PYUSD가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준비금이 대부분을 현금이랑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미국 국채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각화된 자산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테더가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이 현금뿐만 아니라 기업 어음이나 뭐 귀금속 이런 다양한 자산을 섞어가지고 준비금으로 보유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테더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은 구성 자산의 신용도에 따라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다이, 이제 메이커다오죠. 다이처럼 법정화폐 대신에 뭐 이더리움과 같은 변동성 자산을 발행량보다 더 많은 담보로 이제 잡고 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탈중앙성은 확보를 했지만 자본 효율성이 낮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결국 별도의 담보가 없지만 알고리즘만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유지하려는 가장 이제 실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이라고 불렸지만은 이게 테라루나 사태 때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온 위험한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방식,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단 며칠 만에 증발하는 것을 이제 직접 저희가 목격을 했었고요. 이게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한테 담보 없는 신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그런 값비싼 교훈을 남겼던 스테이블 코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 이후에 시장은 급격하게 이제 법정화폐 담보 모델 중심으로 재편되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USDC도 이제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당시에 준비금의 일부가 조금 묶였다는 그런 소식만으로도 1달러가 패깅이 깨지게 되면서 0.87달러까지 추락하는 그런 디패깅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게 결국 시장 1위인 USDT 또한 과거에 이제 준비금 구성 내역, 기업 어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불투명성으로 이제 과거 준비금 구성 논란이 꽤 되면서 최근에도 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완전한 감사가 이제 부재했다는 그런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리스크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인데요. 과연 이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가가 이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 유동성 미스매치, 즉 대규모 인출 사태에 대한 취약성이 있는데요. 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이 100%를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혹은 더 안전하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고 있는 그런 미국 국채와 같은 자산으로 대부분 이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2023년 SVB 사태 때처럼 특정 은행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제 인출 요청이 이제 몰렸을 때 발생하는데요. 미국 국채가 분명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긴 하지만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이 발행사는 국채를 시장에다가 급격하게 빠르게 내다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국채를 제값에 팔지 못하거나
된다거나 아니면은 상환 속도가 인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발행사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급을 지연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1대1 패깅 붕괴, 이제 딥패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준비금이 100% 존재한다는 사실이랑 뱅크런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준비금이고, 어떤 구성으로 이 준비금을 보관하는가, 이게 또 두 번째 리스크인데요. 준비금에서도 품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이 정말로 이 완전히 1달러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가? 이 많은 유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이 은행에 예치된 현금일 거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은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1위기도 하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1위였던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USDT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기업 어음이나 아니면은 기타 단기 채권으로 보유를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서 저희한테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이때 기업 어음이 특정 기업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라는 가치보다 이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명백히 신용 리스크의 시스템 전체를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무엇으로 준비금을 구성하는지는 얼마나 보유하는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산 격리입니다.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망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리스크가 이제 이 법적 파산 격리의 부재입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테더가 될 수도 있고 뭐 서클이 될 수도 있고 운영을 실패하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의 문제로 파산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준비금 자산이 발행사의 고유 자산과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돼서 격리가 안 된다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발행사가 파산하는 순간에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자산, 이 준비금은 파산한 회사의 자산과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빚을 갚으려는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은 자산을 100% 돌려받을 수가 없고, 파산한 회사의 수많은 채권자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서 이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다툼을 벌여야 됩니다. 이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투명성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준비금이 100% 있다라는 이 발행사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이제 이 투명성의 질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가 감사가 아니라 증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사랑 증명은 굉장히 큰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명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특정 날짜, 뭐 예를 들어서 뭐 9월 30일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A 은행 계좌에 얼마만큼의 달러가 있음을 확인했다 라고 말해주는 단순히 스냅샷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혹은 이 구성되어 있는 자산의 품질은 적절한지, 혹은 이 발행사의 내부 통제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검증을 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감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발행사, 회사의 재무제표 전반,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그다음에 자산 평가의 적정성, 규제 준수 여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심층 검증이다 보니까 이 감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 증명을 하기보다는 감사를 받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 마지막 리스크, 이제 규제 관할입니다. 누구의 감독을 받는가가 또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이 규제 관할 및 감독의 부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어느 나라의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의도적으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강력한 규제 관할권이 아니라 BVI라든지 뭐 파나마, 이런 규제가 약하거나 모호한 지역, 이런 곳들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업적으로는 이 운영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발행사에서 어떤 운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의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특정 국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나라들로부터 미인가 금융 서비스로 지목이 되어서 강력한 제재, 뭐 예를 들면 운영 중단, 자산 동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전체를 일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어떤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에
때문에 역외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RLUSD가 탄생했을 때는 이런 리스크들을 다 배제하고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RLUSD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설계 원칙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원칙에는 이 리플사의 철학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이 첫 번째 설계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 준비금 리스크에 있어서 리플은 타협 없는 품질이라는 해답을 내놓았는데요. 이 RLUSD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100% 미국 달러 현금 예금이랑 만기가 매우 짧은 이 미국 정부 채권이라는 거의 사실상 이제 무위험 자산으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기업 어음이나 뭐 회사채 아니면은 뭐 정체를 알 수 있는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서 준비금의 신용 리스크를 0으로 만들겠다는 리플사의 선언이기도 하죠.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 전략적 규제 준수, 이 규제 리스크에 대한 해답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적 준수였습니다. 리플사는 규제가 모호한 역외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융규제 당국 중에 하나인 뉴욕주의 금융감독국의 관할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규제를 비용이나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어떤 역발상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기존에는 장애물로 여겨졌던 이런 규제를 오히려 아군으로 만들어서 신뢰를 쌓겠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설계원칙 세 번째입니다. 명확한 유틸리티. RLUSD는 일단 만들었으니 어딘가에 쓰이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리플 페이먼츠라는 이미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연결된 리플의 B2B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목적 기반의 자산이 바로 RLUSD인 것이죠. 이미 리플사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이미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RLUSD를 발행했을 순간에 그런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미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LUSD는 이미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많은 기관들로부터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RLUSD는 어떤 신뢰 기반의 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리플사의 철학이 깔려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리플사가 RLUSD를 발행했으니까 XRP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보여주셨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RLUSD 같은 경우에는 발행된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체인, 그 다음에 XRP 레저 체인, 이 두 가지 체인 위에 이제 발행이 되었는데, 사실 발행량만으로만 보면은 이더리움 체인에 좀 더 이제 발행이 많이 되었지만 이 실제 사용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XRP 레저에서 사용되는 RLUSD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LUSD가 XRP 레저 위에서 많이 활용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XRP 레저의 활용성이 증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XRP의 수요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XRP 가격에 오르기 위해서는 XRP 수요, 즉 XRP 레저 메인넷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XRP 수요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XRP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사는 RLUSD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이 XRP 레저의 활용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XRP 수요까지 올리게 되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RLUS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나아가 XRP 레저의 활용성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리플사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네, RLUSD, 특히나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인 그런 구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RLUSD라는 것이 결국에는 XRP를 배제하고 뭔가 RLUSD 단독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RLUSD와 XRP가 공존하면서 같이 XRP 레저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전략적인 장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기관들이 좀 더 쓰기 편한 그런 암호화폐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관들로부터 채택을 많이 당하는 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RLUSD가 많이 쓰이는 것이 결국에는 XRP 레저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XRP의 수요를 높이고 XRP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 RLUSD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항상 이 펀더멘털에 대한 체크, 이런 암호화폐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을 계속해서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펀더멘털을 체크한다는 의미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저희가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아가서 이 RLUSD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 RLUSD가 어떻게 생태계에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아직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